자, 여러분, 오늘부터 5학년 2학기 과정, 2학기 과정을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처음 5학년 2학기 돼가지고 처음 배우게 될 단어는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요거 2개 배울 건데,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시간, 요거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는 선생님이 2번 수업을 할 텐데, 첫 번째 수업은 수의 범위. 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중에서 오늘 할 거는 수의 범위, 요것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림하기,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일단 오늘 먼저 뭐 할 거냐? 수의 범위.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자, 수직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런 것들 여러 번 보긴 봤을 텐데, 조금 이제 좀 제대로 수직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우리가 어떤 범위는 뭐야?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걸 우리가 범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수의 범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와 수직선, 오늘 배우게 될 건 요거 2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진행을 해보자. 봐봐. 수의 범위는 봐봐. 우리가, 자, 수직선 선생님이 그냥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서부터 있잖아. 이렇게. 숫자들을 여기다 하나하나 표현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직선. 그럼 예를 들면은 봐봐. 우리가 여기가 0, 1, 2, 3, 4, 5, 6, 7.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범위라고 했잖아. 범위는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작은 수 뭐 2에서부터 5까지, 뭐 2에서부터 7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범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만들어 볼게. 자, 어떤 것보다 큰 숫자들의 범위를 나타낼 때 우리는 쓰는 단어가 뭐냐면은, 자, 이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1 이상 하면 1보다 큰 숫자들이겠지. 1보다 큰 숫자들. 그리고 뭐 2 이상 하면 2보다 큰 숫자지. 이상. 자, 이상, 윗상자야, 윗상. 그러면은 윗상자니까 위로 숫자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뭘까? 아래 하자 써가지고 이하예요, 이하. 자, 그러면 있잖아. 1 이상, 5 이하면은 1부터 5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1 이상, 5 이하,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어떤 수의 범위, 이 정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를 표현하는데,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 있어. 조금 애매한 거 봐봐. 1보다 큰 숫자긴 한데 1을 포함할까 안 할까, 이것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숫자가 뭐냐면은 1초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과. 1초과. 1초과라는 건 뭐야? 그것보다 높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이 미만 쪽에서는, 이하라는 거,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미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만이라는 단어. 자, 봐봐. 이상과 이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얘는 숫자를 포함한다야. 자, 그러면은 초과와 미만은 어떻게 되겠어?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숫자요? 몇 이상, 몇 이하 할 때 바로 요 앞에 있는 숫자. 자, 세모 이상, 세모 초과. 자, 동그라미 이하, 동그라미 미만이라고 할 때, 얘네들은 이상이라고 할 때는 그 세모와 동그라미를 포함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EX로부터 예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 이상, 7 이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뭐냐? 5부터 시작해가지고 7까지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5도 포함되고 7도 포함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봐봐. 5하도 포함되고 7도 포함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자, 5는 5 이상 7 이하에 포함이 됩니까? 네, 맞아요. 이상이면은 그 숫자, 해당하는 요 세모 동그라미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초과는 포함을 안 하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1초과. 자, 뭐 또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4 미만.
이렇게 되면은 1부터 4까지의 범위를 나타낸 거는 맞는데 이때 1과 4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1보다 조금이라도 큰 숫자여야 되고 4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숫자여야만 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상, 이하, 크지 않다, 작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가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자, 이상은 우리가 똑같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하 같은 경우는 작거나 같다.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자, 얘는 뭐 작지 않다, 크지 않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이상, 이하 할 때는 우리가 이 숫자 앞에 있는 이상 앞에 있는 숫자들을 이하 앞에 있는 숫자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초과 미만 할 때는 얘네들을 우리가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거 정도로 먼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수직선 상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 요걸 볼게. 자, 그럼 봐봐. 요거 5 이상 7 이하를 내가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럼 봐봐. 5 여기서부터 있잖아. 7 여기까지의 숫자들을 나타내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여기 교재에 보면은 여기를 뭐 빨갛게 내지는 이렇게 두껍게 좀 칠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선생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범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상관은 없어. 왜냐하면은 수직선에 이렇게 막 칠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지 않고 흑백으로 되어 있는 책들은 이게 색깔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자,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틀린 게 있어. 뭐 봐봐. 이상,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를 포함한다 그랬잖아. 숫자를 포함하는데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뭔가 포함하지 않는 느낌이지 않아? 그래서 이상, 이하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쏘간에다가 까맣게 색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는요 5도 포함하는 숫자고요 7도 포함하는 숫자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초과 미만으로 한번 해볼게요. 초과 미만은 선생님이 녹색으로 해볼게. 자, 1초과 4미만. 자, 1초과 4미만. 그러면은 여기다 색칠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초과하고 미만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1도 포함하지 않는 거고 4도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 구멍이 일단 뻥 뚫려 있어야 돼. 구멍이 뻥 뚫려 있어야 돼. 여기 색칠이 돼 있으면 왠지 뭐야? 포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초과 미만 이상 이하만 할 수 있냐? 아니야. 이상 미만을 해도 되고 초과 이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선생님 예를 한번 드려볼게. 그럼 이를 들면 이런 거. 자, x 예를 들어서 자, 2초과 뭐를 해볼까? 6 이하 이렇게도 될 수 있어. 그럼 얘 2부터 6까지의 수 범위를 나타낸 건데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이때 2는 포함하지 않고요 6은 포함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 나타내 볼게. 자, 이거 뭘로 나타내 볼까? 주황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얘들아. 자, 2 초과니까 2에 구멍 뻥 뚫린 거 이거 하나 딱 그려주고요 6 이하니까 6은 포함되는 거잖아. 6은 이렇게 해가지고 색칠 깔끔하게 색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색칠해도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는 건 뭐냐? 2초과 6 이하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수업 다 끝났어. 봐봐. 1-1페이지 그리고 1-2페이지 봐봐. 뭐보다 큰 수 이상 이하 첫 번째 페이지 나왔고 두 번째 초과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하지 않는다 다 얘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직선에다가 이 수직선에다가 숫자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 자, 이상과 이하는 색칠을 가득 해가지고 얘를 포함한다
포함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초과와 미만은 어떻게 구멍을 뻥뻥 뚫려서 얘네들은 포함하지 않아요 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그랬고, 수직선 위에 표시할 때는 여기에 있는 대로 여기에 막 색칠을 해가지고는 두껍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가서 할 이것은 이렇게 범위를 나타내도 되니까, 적어도 선생님 학원에서 배우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대한민국 곰스랩에서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3페이지 뭐야? 수의 범위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기 나왔는데, 야, 이제 어렵지 않지요. 이거 지금 그대로 선생님이 1번은 다 말했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보고 얘가 숫자가 큰가 작은가를 하나하나 판단하는 거, 야, 이건 내가 너희들 가르쳐 줄 필요도 없지.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 싹 다 지우고 나가지고 일단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간단하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봐봐. 영훈이와 미나래에서 잘못 말한 학생의 이름을 쓰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자, 봐봐. 영훈이가 어떻게 했어? 59 이상인 수. 자, 59 이상인 수는, 자, 이상은 뭡니까? 59를 포함하는 거지. 그러면은 59가 포함됩니다. 영훈, 오케이, 맞았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미나는 45, 46, 47. 자, 45, 46, 47 중에서 46 이하인 수, 46 이하면 46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이하는 포함하지. 그러니까 46도 되고 45도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45뿐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지. 46 이하인 수는 45랑 46 두 개가 있는 거고, 자, 45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 46 미만인 숫자 내지는 45 이하인 숫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여기서 45만 해당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막 당연하게 알 수 있겠지.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수직선의 범위를 나타내셔. 자, 문제는 물론 이렇게 쭉 돼 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수직선인데 9보다 작은 수야. 9보다 작은 수니까 이하가 되거나 미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이고야, 9에다 색칠이 빡 돼 있지. 그럼 9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9 이하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쉽죠? 오늘은 쉬어. 자, 27보다 큰 녀석들이야. 27보다 큰 녀석들인데 27을 포함합니다. 그럼 27 이상. 자, 끝. 간단하죠? 자, 봅시다. 이번엔 초과 미만이야. 봐봐. 8초과한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뭡니까?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도 수직선에다가 다시 한번 숫자들을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자, 8부터. 8초과니까. 8, 9, 10, 11. 얘네들이 우리가 자연수 아니니? 그러면은 8초과를 한번 표현해 볼게. 8초과니까 8을 포함하지 않아요. 이런 숫자들이야. 자, 그러면은 8초과한 자연수들은 9, 10, 11, 12, 13, 14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겠지. 근데 이런 8을 초과한 여러 가지 자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뭡니까? 9지. 자, 8을 초과한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당연히 9입니다. 9. 자, 이럴 때 문제만 보고도 사실은 센스가 좋은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그냥 풀 수 있어. 그냥 풀 수 있다고. 그런데 자, 이렇게 항상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수의 대소관계라든가 큰 수, 작은 수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항상 선생님이 그냥 부탁을 할게요. 부탁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부등식이라는 걸 배워요. 중학교 가면은 그 부등식 할 때 머리로만 생각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항상 그림으로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그 숫자를 시각적으로, 숫자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이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하는 방법이니까, 자, 요번에 요 단원이야.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할 때는 여러분들 한번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는 습관을 한번 조금 길러봤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문제 쉬우니까 금방금방 해보자. 자, 5번 뭐야? 17보다 큰 녀석들인데 17을 포함하지 않네요.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 그럼 17 초과. 자, 51보다 작은 수들을 나타내는 건데 51에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51 미만. 야, 너무 쉽다. 너무 쉬워. 그지?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22도씨를 초과하고. 그럼 22도씨는 포함하지 않고, 22.1도부터 포함하는 거야.
자, 25도씨는 이하야. 25도씨는 포함을 해야 돼. 그런 도시들을 한번 다 찾아보자. 봐봅시다. 23.5. 22보다 크네요. 22와 25 사이에 있으면서 22는 아니야. 그럼 오케이. 가능. 21.9. 야, 22도보다 작은 애지. 해당 사항 없음. 22도. 자, 이게 애매하지, 애매해. 22 초과하니까 그럼 22 포함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2는 포함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돼, 안 돼. 자, 22.6. 자, 22보다 크죠? 확실히 크죠? 포함하지 않고요. 25도보다는 작아요. 오케이, 맞아요. 자, 25.2도. 얘는 25도보다 작아야 되는데 25도보다 커져 버렸지. 그 25도를 포함은 하지만 얘는 25도보다도 더 큰 숫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예 포함 자체가 안 돼. 그래서 가능한 도시는 자, 가와 라. 이렇게 두 개의 도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수업 되게 굉장히 쉬웠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쉬웠어. 정말 쉬웠던 문제고, 그러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문제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그리고 얘네들 수직선에다 표현하는 방법,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고, 다음 시간 어림하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